자, 이번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해수의 표층의 해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 물었다, 그지? 해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 우리 알고 있다, 그지? 바람이었지. 지속적인 바람. 대기 내순환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바람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번 문제 보면은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다, 그치? 해류,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흐르는 방향은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라는 거 알면 되고, 자, 여름철에는 난류, 겨울철에는 한류가 흐른다. 자, 난류와 한류는 계절에 관계 없는 거죠. 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해류가 난류였고요. 그리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해류가 한류였지. 그래서 니온도 틀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디귿.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맞죠? 한류는 차가운 물이잖아, 그치? 차가운 해류니까 흐르는 해역은 주변보다 수온이 낮다.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3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수조에 물을 넣고 이 물이 해수 되겠다, 그지? 바다가 될 거야, 그지? 바다가 될 거고,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일으켰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지. 그래서 종이 조각의 움직임을 관찰했대. 종이 조각의 움직임이 뭐다? 해류가 되겠지. 해류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자, 종이 조각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맞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을 한다. 자, 이 실험으로 해류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있다. 맞죠? 바람이었지, 바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해류의 생성 원인이었다.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해류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맞는 내용이죠.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을 세게 하면은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겠지. 그쵸? 5번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종이 조각은 제자리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겠다. 그치? 좌우로. 옆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해류야. 우리나라 주변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난류와 한류가 모두 흐른다. 그래서 얘네들 둘이 만나는 지역이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쿠로시오 해류, 난류였죠. 난류.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이다. 맞는 내용이고, 북한 한류다. 그치? 북한 한류.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맞죠?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누구였다? 둘 다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해류다. 그래서 같다라고 돼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 해류의 세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름에는 누가 더 세? 난류. 겨울에는 누가? 한류의 세력이 더 세진다 라는 거.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바뀐다 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5번부터 7번 문제입니다. 5번부터 7번 문제는 일단 해류가 나와 있으니까 그림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치? 그림에서 D가 난류의 원인인 쿠로시오 해류 될 거고요. A가 황해 난류, C가 동한 난류, E는 연해주 한류, 연해주 해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B가 북한 한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북한 한류랑 연해주 해류가 한류, 그리고 쿠로시오, 황해, 동안 난류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A 황해 난류가 돼야 된다. 그치? 황해 난류. B는 북한 한류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 C 동안 난류, D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E가 연해주 한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옳은 답은 뭐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6번 문제 보면 해류 A, 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류, 다음 설명 보자. 난류의 근원이다. 적도 부근에 시작해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이다.
흑조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치? 난류의 근원 누구야? 쿠로시오 해류. 그래서 D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7번 문제 앞에 내용 보고 푸는 거다. 그치?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자. 해류 ABC 나와 있다. 그치? 해류 ABC. 그럼 해류 ABC가 뭐였지? 한류랑 난류 중에서 A가 황해 난류, B가 북한 한류잖아. 그치? 얘는 한류였어.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치? 해류 A와 B는 같은 해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A는 쿠로시오 해류, B는 연해주 한류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거지. 자, 해류 B는 D보다 수온이 낮다. B가 뭔데? 한류, 북한 한류. D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지. 그래서 한류가 난류보다 수온이 낮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 해류 D는 동안 난류잖아. 쿠로시오 해류잖아. 그지?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한류 아니고 난류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해류 E 때문에 E가 뭐다? 연해주 해류지. 겨울철 동해안의 기온이 서해안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쿠로시오 해류 때문이잖아. 그지?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그지? 쿠로시오 해류에서 빠져나온 동안 난류 때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다.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8번 문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해류 누구랑 누구였어?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 이렇게 두 가지였지. 그래서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 되는 1번하고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9번 문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와 조경수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보기 보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맞는 내용이야. 그치? 우리나라 조경수역은 황해 아니고 어디에? 동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네. 조경수역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좋은 어장이 되는 거지.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해서 좋은 어장을 만들어낸다. 3번, 5번 합쳐서 보면 되고요. 4번, 조경수역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라는 거. 겨울이 되면은 어디로 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요. 북쪽으로 이동하고요. 여름에는 남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한다. 아니죠, 반대죠. 겨울에 남쪽으로 이동하고요. 한류가 좀 더 영향이 크니까 여름에는 난류의 영향이 크니까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야 돼. 됐지?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해류 A에서 C가 흐르는 해역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보자. A가 황해 난류, B는 동안 난류, C는 북한 한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수온은 누가 제일 높아? 동안 난류가 제일 높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B 될 거고요. 그리고 황해 염분이 왜 나죠? 이거 담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이지. 담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황해 쪽에 염분이 낮은 거다. 그리고 수온이 낮은 거 누구? C 북한 한류 이렇게 되겠네. 자, A 고위도에서 저위도 아니고 난류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돼야 되고요. A가 흐르는 해역의 측정값은 어디다? 니은이다 라고 돼야 돼. B가 흐르는 해역의 측정값은 디귿이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 B가 흐르는 해역의 염분이 가장 낮다. 아니지, 염분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다? A다. 왜? 담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이다.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 C가 흐르는 해역 주변 한류기 때문에 수온이 낮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1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오일 펜스를 설치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쿠로시오 해류에서 이런 식으로 동안 난류가 생기겠지. 그러면 기름이 해류를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서 어디에? 가에다가 오일 펜스를 설치를 해줘야지 기름이 더 안 퍼지겠네. 그래서 설치할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조석에 대한 설명이야. 하루 동안 밀물과 썰물은 각각 2번씩 반복이 된다. 그치? 하루에 2번씩. 12시간 25분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반복이 되고요. 조석에 의해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맞지? 조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조류,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해류라고 얘기를 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얘기를 하지.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했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13번입니다. 그리면 만조와 간조 때 우리나라 해안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바닷길이 이만큼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빠진 간조 일대고 여기는 물이 차 있으니까 만조 일대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가는 간조 일대 모습이다. 나는 하루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가일 때 갯벌이 넓게 드러나 조개를 잡을 수 있다. 맞지? 간조일 때. 나일 때 바닷길이 열려. 아니죠. 가일 때 바닷길이 열리는 거죠. 가와 나일 때 해수면 높이 차는 항상 같은 거 아니죠. 가와 나일 때 해수면 높이 차이는 다르다. 간조와 만조일 때 조차가 생기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4번에서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그래프부터 분석해보자. 자, 13시에서 19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밀물이 될 거고요. 물이 들어오는 거지. 바닷물이 들어오고요. A 때 요 부분이 만조지. 그리고요, 요렇게 빠져나가는 거 썰물일 때고요. 그리고 가장 낮을 때가 간조다. 됐지? 그래서 만조에서 만조 사이 요때를 주기라고 하지. 주기라고 해. 그래서 12시간 25분 걸릴 거야. 뭐 요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난다. 맞아요. 자, 이날 해역의 조차는 만조에서 간조의 높이를 빼면 되죠. 만조 높이에서 간조 높이를 빼면 돼. 그래서 위에 보면은 어떻게 돼? 만조가 한 7m 정도 되고 간조가 1m 정도 되니까 두 개 차이는 얼마? 6m 정도 차이가 나겠네. 간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다음 만조까지야. 간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 12시간 25분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5번 조석의 주기에 해당하는 것 어디? 만조에서 만조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을 주기가 해당한다. 그래서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 B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한 달 동안의 어느 해역의 해수면 높이 변화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높이차가 클 때가 있고요. 높이차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높이차가 클 때, 그리고 높이차가 작을 때, 다시 높이차가 클 때, 높이차가 작을 때 이렇게 돼. 그래서 높이차가 큰 B랑 D를 뭐라고 한다? 사리라고 얘기를 하고 A와 C를 뭐라고 했다? 우리 조금이라고 얘기를 해. 높이차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조금이 일어날 때는 언제? 상현이랑 하현일 때 조금이었고요. 그리고 사리는 삭과 낭일 때 사리였지.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A는 사리 아니고 조금이 될 거고요. B가 사리가 되겠지. C는 한 달 중 바다 갈라짐 현상이 가장 나타난 시기다. 자, 바다 갈라짐 현상은 언제? 사리이면서 and 간조일 때 일어나. 그래서 C가 아니라 A, B나 D일 때, B나 D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D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큰 시기이다. 맞죠? 조차가 가장 큰 시기 사리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사리와 조금은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 아니죠. 한 달에 두 번씩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 다음은 지은이가 갯벌 축제를 다녀와서 쓴 일지의 일부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다. 자, 해안가에 도착해서 아직 바닷물이 높게 차 있는 만조였다. 그치. 점심을 잠깐 먹고 잠깐 기다리니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맞죠?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갯벌이 넓게 드러났다. 한참을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보니 밀물이 시작되어서 물이 깊어질 것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앞으로 6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다시 간조가 되기 때문에, 그쵸? 간조에서 간조 사이에 12시간 25분이니까 밀물이 시작되어 물이 깊어질 거라는 안내가 나왔으니까 만조가 되는 거죠. 이제 만조가 될 거니까 6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시 간조가 되기 때문에 근처 조력발전소를 구경하러 갔다. 동해안의 조차가 큰 것이 아니라 어디가 조차가 크다? 서해안의 조차가 커서 조력발전을 하기 좋다고 한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 18번 조석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어. 조류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얘를 조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 썰물로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다. 맞죠? 조차로 바닷길이 열리면 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어느 지역에서나 간조 때 어느 지역 아니고요. 조차가 큰 지역에서만 관찰할 수 있지. 조차가 큰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조석에 의해 해수의 흐름을 이용하여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 맞지? 들어왔을 때 물 가둬놨다가 그물 쳐놓고 나갈 때 그 그물에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에 물을 채우고 종이 조각을 띄우는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일으켰다. 해류를 보는 거다. 그지? 해류. 표층 해류 보는 거야. 종이 조각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움직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했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나머지는 틀렸어.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다.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해류 맞고요. 한류와 난류로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한류와 난류는 수온이나 염분 등의 특성이 다르다. 맞는 내용이고요. 해류,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 한류는 차가워질 거고 난류는 따뜻해지겠지.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은 주변의 기온이 높다라고 돼야 돼. 그치? 따뜻한 바닷물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조차, 간조와 만조의 조차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다.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이지 24시간 아니고요. 1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2시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 그치? 21일 11시 무렵. 21일 11시 무렵. 여기잖아. 그치? 가장 낮을 때네. 그래서 간조일 때란 말이야. 그치? 간조일 때 가장 낮을 때 갯벌 체험을 하기 좋다. 맞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2번 문제를 볼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해류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22번 문제 보면서 위에 거 정리를 할게요. 자, A 해류는 난류이다. 맞죠? A가 무슨 난류? 황해 난류 이렇게 되겠지. 위에서 정리를 하고 풀어도 되는데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B 해류는 이라고 했어요. B 해류는 북한 한류 아니고 뭐 연해주 해류죠. 연해주 해류. 북한 한류는 C가 되겠지. C 해류는 B 해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C가 뭐다? 북한 한류. B에서 갈라져 나온 거 맞고요. 자, D 해류는 동한 난류죠. 동한 난류.
C 해류보다 수온이 높다. C는 한류니까 당연히 난류가 수온이 높겠죠. D 해류는 E 해류에서 갈라져 놨다. E 해류가 뭐다? 쿠로시오 해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뭐 봐야 돼? 기억 봐야 된다. 그지? 기억이 뭐다? 조경수역 지역이었지. 됐죠? 그래서 22번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3번 문제 위 그림에서 보는 거야.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곳 어디였어? 기역이었잖아. 그치? 기역이고요. 형성하는 해류의 이름은 북한한류랑 동안난류야. 그래서 기역이고 북한한류랑 동안난류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조석 나와 있다. 그치? 조석. 조석에 대한 설명. 계절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거 아니죠. 계절에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밀물과 썰물이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한다. 자,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했죠.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시기를 조금,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차는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아니지, 서해안에서 조차가 크다 라고 했어. 그래서 틀린 내용. 그래서 옳은 내용은 3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25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조석을 활용하는 예 물었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만조 때 아니고 간조 때 이렇게 될 거고요. 조차가 큰 서해안에서 조력 발전을 세운다. 맞는 내용이야. 해안가에 돌담을 쌓아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밀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고기잡이배가 먼바다로 나갈 수 있고요. 밀물일 때 저수지에 해수를 가둔 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1번 바다 갈라짐 현상은 만조 때 아니고 간조 때 체험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수의 수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